스파이한테 소프트웨어를 팔려고 만든 어떤 전략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AI 스타트업들의 비밀병기가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스러운 플레이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챗GPT 개발에 참여했던 밤 매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한 AI 컨퍼런스에 갔다가 정말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창업자들이 챗GPT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자기 옛날 직장인 팔란티어의 어떤 특정 모델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아니 대체 그 모델이 뭐길래 다들 그렇게 난리였을까요?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로 가봐야 합니다. 2000년대 중반 팔란티어가 마주했던 문제는 정말 황당한 거였습니다. 고객이 누구였냐면 바로 미국 정보기관, 그러니까 스파이들이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절대 단 한마디도 말해줄 수 없는 고객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팔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팔란티어가 내놓은 해결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FDE, 우리말로는 전방 배치 엔지니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그냥 엔지니어를 고객사 안으로, 그 조직 속으로 직접 파견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보고 해결하게 만든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FDA라는 모델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실리콘밸리의 성공 공식이랑은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가거든요. 보통 스타트업들한테 뭐라고 하죠? 일단 제품 시장 적합성, 즉 PMF를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면서 최대한 빨리 규모를 치워라. 이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FDA 모델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오히려 고객이랑 더 깊고 더 끈끈한 관계를 맺으라고 하죠. 이 관계를 설명하는 진짜 멋진 비유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FDA가 고객을 위해서 일단 자갈기를 막 내주는 거예요. 그럼 본사에 있는 제품팀이 그 자갈기를 보고 아하 하면서 모든 고객들이 생생 달릴 수 있는 포장된 초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분업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이게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 FD 플레이북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이게 구축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두 개의 팀입니다. 이 FDE 모델은 이 두 팀이 짝을 이어서 움직이는데요. 하나는 문제를 찾아내는 에코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해결책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델타팀입니다. 먼저 에코팀.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다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한 전문가인데 동시에 지금 이 시스템은 완전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10배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내부 반항아인 거죠. 이런 사람이 고객사 내부에 들어가서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델타팀은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초고속 프로토타이퍼들입니다. 막 아름답고 완벽한 코드를 짜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중요해요. 좀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일단 작동하는 결과물을 미친 듯이 빨리 만들어내는 데 특화된 사람들이죠. 자, 근데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잠깐만, 이거 그냥 비싼 컨설팅 회사랑 뭐가 달라? 이렇게 사람을 계속 투입해서는 절대 규모를 키울 수 없잖아 하는 생각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FDA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이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죠. 이거 결국 규모를 키울 수 없는 그냥 컨설팅 사업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실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세요. 처음 1년 차에는 오히려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0% 마진이죠. 하지만 FDE가 고객사 안에서 점점 더 중요하고 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2년 차에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습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되죠? 수익성이 무려 40%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고객 한 명당 들어가는 커스텀 작업을 줄여서 비용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모든 고객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더 많이 해줘서 계약 규모 자체를 키워버리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스 모델이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죠. 한때는 그저 팔란티어만의 좀 특이한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이 전략이 도대체 왜 지금 이 AI 시대에 와서 스타트업들의
필수 전략, 거의 교과서처럼 여겨지게 된 걸까요?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오늘날의 AI 스타트업들이 처한 상황이 과거 팔란티어가 겪었던 그 문제랑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기 때문이에요. 고객마다 원하는 게 다 제각각이고 뭘 따라해야 할지 참고할 만한 기존 제품도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FDE 모델이 왜 지금 AI 시대에 딱 맞는 전략인지 명확해집니다. AI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잖아요. 대체할 기존 제품 같은 건 없고요. 그래서 뭐가 진짜 필요한 건지 대대적인 제품 발견이 필요한데 이 발견이라는 건요, 책상에 앉아서는 절대 할 수 없고 오직 고객사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의 AI 생태계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어쩌면 좀 도발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만약에 오픈 AI 같은 거대 AI 연구소가 본사의 제품팀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야말로 그 엄청난 기술과 현실 세계의 필요를 연결하는 전방 배치 엔지니어, 바로 FDE들이 아닐까요?